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그 어느 팬들보다 아스날 팬들도 조용히 하고 있긴 해요. A매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리그 경기가 시작이 되죠. 프리미어리그도 다시 8라운드부터 재개가 되는데 7라운드 기점으로 이제 순위 1위 아스날, 5승 1무 1패, 2위 리버풀, 3위 토트넘, 4위 본머스, 5위 맨시티, 그리고 6위 크리스탈 팰리스, 7위 첼시, 맨유 12위에 있고 생각보다 부진한 팀들이 뉴캐슬 11위, 그리고 빌라가 13위, 노팅엄이 17위 뭐 요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순위표만 보면 가장 특이한 건 이제 본머스가 4위 안에 들어온 거. 요거 굉장히 특이하고 잡아야 될 포인트는 역시 우승 경쟁인데 사실 토트넘은 아직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복이 좀 있고 상성에 따라서 경기 내용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게 좀 있어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3위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아스날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좀 특이한 게 이번 시즌 우승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아스날이 우승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왔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순위로도 그렇지만 실점 수가 매우 적다. 지금 7경기 하는데 3실점.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15실점 미만 평균을 잡을 수가 있죠. 공격력이 좋은 팀은 이제 경기를 이길 수는 있어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 역시도 그거를 좀 맹신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즌 초반이나 중반에 누가 우승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항상 수비력이 좋은 팀을 꼽았거든요.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팀. 이번 시즌 가장 그 문장에 가까운 팀은 아스날인 것 같다. 요거는 명확한 설명인 것 같고 실제로 아스날이 뭐 지지난 시즌이나 계속해서 20개 팀 중에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첼시가 예전에 무리뉴 감독이 있었을 때 최소 실점 기록을 했던 게 이제 15실점인데 평균치로 따져보면은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수비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공격력도 14득점 뭐 나쁘지 않습니다. 리버풀전 이제 0대1 패배를 제외하고는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맨시티전 1대1로 비긴 거 그 두 가지 포인트 외에는 이제 전부 승리를 하고 있는데 아스날이 이제 3연속 2위를 했잖아요. 사실 이번 시즌은 아무래도 리버풀이 대대적인 보강을 많이 했고 맨시티가 지난 시즌 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뭐 펩의 2.0이다 뭐 이러면서 케빈 데브라이너도 내보내고 주축 자원들 좀 빠진 가운데서도 좀 보강을 많이 했어요. 라인더러스를 비롯해서 그래서 주목도가 좀 그 두 팀에게 좀 간 감이 없잖아 있지만 역시 아스날도 보강을 많이 했고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팀들 중에 보강한 효과를 제일 잘 보고 있는 팀들 중에 하나다. 이제 스쿼드 내 전체적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일단 앞서 얘기한 수비력 지금 뭐 다비드 라야 그리고 살리바 마갈량이스로 연결되는 이 센터백과 골키퍼 라인 여전히 계속 좋은 모습이고 다만 아쉬웠던 건 약간의 공격력이었던 것 같고 근데 수비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르테타 체제하에서 계속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적생들이 생각보다 잘 융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리버풀과 조금 비교가 될 수 있는데 리버풀은 뭐 현재 비르치를 포함한 케르케즈, 에키티케는 좀 잘해주고 있지만 이삭은 약간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프림퐁도 아직 팀에 뭐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현재 상황인데 리버풀이 이제 이적생들이 부침이 좀 있는 가운데서 아스날은 지금 수비맨디가 거의 뭐 초반에는 원래 아스날 선수였나 싶을 정도로 경기를 잘 해주고 있고 에제는 뭐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검증이 이미 된 자원이고 모스케라가 합류해서 모스케라가 이제 살리바가 부상이었을 때 그 자리를 또 매우 잘 메꿔줬거든요. 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활약이 팀에 아주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리버풀과 아스날의 약간의 차이이고 이 차이가 승점 차를 조금 벌리는데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마두에케도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사카가 빠졌을 때 마두에케가 해줬던 것도 있었고 요케레스가 글쎄요 아직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케레스도 적응을 해 나아가는 모습 뭐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주축이 된 코어 라인이 있죠. 마갈량이스, 살리바 그리고 그 위에 라이스 물론 웨데고르가 현재 부상으로 초반에는 많이 못 나오고 있지만 다행히 수비맨디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사카까지 연결되는 중추 라인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원들이 합류가 되더라도 크게 이질감이 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진짜 리버풀하고 많이 비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확실히 아르테타가 한 3시즌 동안 2위를 기록하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경험과 역경이 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조금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스날이 이번 시즌 우승에 가장 가까워진 팀으로 뽑히는 이유는 뎁스죠. 거의
더블 스쿼드에 가까운 뎁스진을 구축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그 누가 빠지더라도 심지어 웨데고르와 사카가 빠지더라도 그들의 뭐 존재감을 100% 메꿔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메꿔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는 거. 웨데고르가 빠지면 뭐 에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완예리가 있다든지 이런 선수들이 아르테타 체제에서 계속 전술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고, 사카가 빠지더라도 마두에케가 있는데 마두에케가 생각보다 첼시에서 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뭔가 그런 효과까지 보면서 중추 자원들이 빠졌을 때도 이거를 잘 메꿔줄 수 있는 뎁스 자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베스트 11 자원들과 흔히 말하는 이제 벤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의 갭이 굉장히 적어요. 이건 굉장히 큰 효과죠. 선발 라인업과 벤치 자원의 갭이 크면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선택하는데 리스크가 있고, 그 부분이 예전에는 아스날의 약점이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뭔가 선발 라인업에 부상자가 계속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뎁스 자원들이 제대로 메꿔주지 못하면서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서 자발될 경기를 놓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와, 이번 시즌은 그래도 그 갭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그 어느 팀보다 가장 갭이 적지 않나. 저는 이게 우승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펩시티가 스몰 스쿼드를 구축하면서 베스트 11을 계속 돌리는 형태의 경기를 했고 시즌 운영을 했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이제 상반되게 아스날은 조금 더 뎁스를 풍부하게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선수들을 좀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펩시티의 이전의 행보들, 리그 우승을 계속했던 이 이전의 행보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이거는 사실 지난 시즌 리버풀도 베스트 11에 가까운 선수들이 많은 경기를 출장했고 그 선수들이 경기 내용과 결과를 만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뎁스 자원들, 그러니까 벤치 자원들이 뭔가 힘을 내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리버풀도 지난 시즌 어려웠거든요. 그런 걸 좀 보면은 아스날은 조금 다른 행보를 걷고 있긴 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팀의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면모를 좀 보여주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교체 자원들의 득점력이 상당히 좋아요. 마르티넬리 그리고 트로사르에 대한 활약도, 특히나 트로사르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뭐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기회를 받고 있는데, 에제가 어쨌든 리그 내에서 팀을 옮겼긴 했지만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좀 필요했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로사르가 시즌 초반에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제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웨데고르 사카가 빠진 가운데서 약간의 공격력의 아쉬움과 그리고 뭐 중요한 클러치 능력이, 예를 들면은 뭐 요케레스라든지 다른 선수들에게 바라기 어려울 때 마르티넬리가 지금 그 역할을 또 시즌 초반에 해줬거든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매우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아스날이 최소 실점이라는 걸 이번 시즌만 한 건 아니거든요. 지난 시즌도 했었고 지지난 시즌도 했었고, 수비에 대한 안정감은 사실 이전부터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사실 공격력이에요. 제가 기록을 조금 찾아보니까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우승팀에서 득점왕이 나오는 게 가장 많은 확률이에요. 우승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지켜져야 될 포인트들이 있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아스날에서 득점왕을 할 선수가 있을까? 사실 그거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요케레스인데, 아스날의 우승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아스날이 맨 처음에 6월에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발표가 됐을 때 가장 아스날 입장에서 걱정이 됐던 달이 10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A매치 끝난 기간 이후에. 왜 그러냐고 찾아봤더니 지난 시즌에 플럼, 크리스탈 팰리스, 브라이튼 이런 팀들을 상대로, 특히나 지난 시즌 플럼 원정에서는 1대1로 비겼었고 크리스탈 팰리스 한테도 역시 좋은 면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 10월 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0월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위 수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스날이 지난 시즌과 좀 달라진 게 또 있다고 전 생각이 들었던 게, 현지에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조용한 경기가 많아지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근데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아르테타 체제에서 빅6를 상대로 했을 때 성적이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닌데 중위권 팀들 혹은 중위권 약간 밑에 있는 팀들에게 가끔 가다가 발목을 잡힐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의 어떤 약점, 승점 드롭이 나오면서 우승을 가다가 멈칫하고 또 우승에 가까이 가다가 멈칫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현지에서 조용한 경기들, 그러니까 조용한 경기들은 뭐야? 경기가 무난하게 이긴 거예요. 별 잡음 없이 이기게 된 경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강팀 그리고 우승
우승을 할 수 있는 팀들이 가장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무엇보다 또 중요했던 게 승점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 중위권 팀들 간의 어떤 승점 드롭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아스날이 요즘에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조용한 경기로 승점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뭐 리버풀에게 1패를 했지만 리버풀보다 높은 순위에 있죠. 맨시티에게 한번 비기긴 했지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전에 뭔가 승점 드롭을 했던 것들과는 좀 다른 그런 거는 좀 긍정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번 시즌 아스날이 조금 더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아스날 팬들은 약간 노심초사하고 있죠. 이번 시즌 우승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준우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그 어느 팬들보다 아스날 팬들도 좀 조용히 하고 있긴 해요. 기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호들갑 떨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경기 내용과 이런 걸 보면 현지에서도 조용한 경기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약점이 진짜 거의 없는 팀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공격력인 거고 그 공격력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아르테타 감독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